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는 요즘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분양가가 내릴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양 아파트를 잘못 청약 받았을 경우에 남들 다 한다니까 나도 무턱대고 그냥 일단 따라 했다가 청약 영끌족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영끌족 그러면 아마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가격 꼭지점에서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사람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영끌족 엄청 많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1타 브랜드 달고 아파트 한 채 분양받는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그에 못지않은 수익률이 높은 곳을 찾는 것도 또 다른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형 좀 더 디테일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사전에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의 이 차이와 장단점은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청약 전략 짜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공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에 대한 부분 체크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라고 말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본청약 때 착한 분양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사전청약 일정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올해 12월 달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이번 사전청약보다 더 좋은 입지, 그러니까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또 청약 전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때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무조건 최고 레벨, 최고 입지 아니면 관심 없어 라고 할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주택 탈출의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전청약에 일단 하나 당첨되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약 전까지 언제든 내가 민간 분양 청약 중에 좋은 것이 나왔을 때 또 청약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판 하나 마련하는 셈이죠. 단 사전 청약에 당첨됐는데 다음 회차에 더 좋은 곳이 만약에 사전 청약 입지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청약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청약 전략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하는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구리 갈매 역세권부터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지를 보면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과 경계선에 위치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점이 어쩌면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붙어 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와도 붙어 있고 기존의 구리 갈매 지구와도 붙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또 생활권은 별내 신도시 생활권으로 일단은 봐야 합니다. 이쪽에 어떤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다 있습니다. 붙어있는 별내지구나 구리 갈매지구는 이미 입주가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끝났습니다. 단 여기가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 그 이상은 조금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 다른 입지적인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기존에 완성이 된 별내지구 또 구리 갈매지구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이면서 도시 전체가 좀 커지는 효과가 있고 추후에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크다는 왕숙일, 그리고 지금 지도로는 보이지 않는 왕숙일하고 붙어있는 왕숙일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진접 2지구,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어쩌면 가장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다산신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다산신도시의 어떤 거품은 지금 상당히 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숙일과 누가 더 좋은가를 놓고 서로 말이 많은 왕숙 2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양정역세권, 여기는 추진한 지는 이게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제서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하철 교통망은 여기가 이 동네 중에서는 가장 나쁘지만 한강하고 또 가장 가까워서 은근히 여기를 째려보는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곳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느냐가
이 지역의 어떤 또 다른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은 어떨까? 여기가 기존 구리 갈매지구이고 이쪽이 남양주 별내지구입니다. 다 붙어 있는 곳이지만 지금 보시는 곳이 구리 갈매 역세권입니다. 이번 사전 청약에 나온 구리 갈매 역세권 A4블록의 입지는 경춘선 갈매역하고 여기서 가장 가깝습니다. 이 점은 또 굉장한 장점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춘선 요 자체가 배차 시간이 상당히 길고 선호도가 높은 교통망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는 평일 낮에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해서 공짜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놀러 다니시는 그런 쪽이 좀 많습니다. 단 한 정거장 떨어진 이 별내역을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곳은 A4 블록 단지에서 직선거리로는 한 1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걸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별내역에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들어옵니다. 개통 시기는 내년 7월 정도로 만약 이곳에 당첨이 돼서 입주하신다면 그때는 8호선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하기에는 한두 번 환승이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옆이 구리갈매 역세권의 상업시설이 대단지로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주변으로 해서 생활권 또한 좋아 보입니다. 학구는 초품화는 아니지만 초중고가 이 지역 유입 인구수에 맞춰서 또 따라서 같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위치가 보입니다. 새로 짓는 어떤 신도시나 이런 지구들은 이런 게 가장 매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애들이 다닐 학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점, 제가 청약 관련해서 서울의 많은 곳을 분석해서 업로드합니다. 그때 보면 정말 뭐라고 말하기 힘든 서울이라고 해서 학군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엉망진창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남양주 진접 2지구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진접 2지구는 앞서 말했듯이 3기 신도시의 3대장 중에 하나인 왕숙 1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숙 1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왕숙 1과 한 몸처럼 딱 붙어서 나는 왕숙 1이야 이렇게 보여야 하는 게 또 이 지역의 최대 관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건 기존에 남양주 진접지구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이 진접지구하고 진접 2는 전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활권도 다르고 앞으로 아파트 가격 차이도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그럼 기존의 진접지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다르다는 말인가? 첫 번째는 왕숙과 한 몸으로 엮일 지역이라는 것. 두 번째는 풍양역. 여기가 핵심이 풍양역인데 지하철 4호선인데 여기가 지하철 9호선이 또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4호선, 9호선 두 개가 라인이 생기는 거고 9호선을 타고 환승 없이 한 번에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왕숙 1에 GTX를 이용하기도 또 좋습니다. 9호선 타고 그냥 살짝 내려가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왕숙과 붙어서 그 영양가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입지는 맞습니다. 이번에 진접 2지구 A6블록은 이 지역의 핵심이 될 풍양역하고 거리가 직선거리로는 한 5에서 600m 정도로 도보 이동이 가능합니다. 4호선이야 이미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지하철 출입구 구멍만 뽕 뚫으면 되고 9호선 연장의 호재까지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초중 고등학교까지 주변에 같이 지어집니다. 분양가와 공급 규모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진접 2지구 A6블록 전체 규모는 728세대입니다. 미들급 규모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전용 면적 55제곱미터가 50가구, 59제곱미터가 331가구 공급합니다. 추정 분양가는 55타입이 3억 2648만원, 59타입이 3억 4975만원으로 3억 중반대의 25평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리 갈매 역세권 A4블록은 전체 561세대인데 여기도 미들급입니다. 500세대 조금 넘는, 물론 대단지는 공공에서 거의 없긴 합니다. 이번에 59제곱미터 230가구가 나옵니다.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는 4억 5642만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지금은 추정 분양가이며 본청약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이 부분이 사실 사전청약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청약에서 어마무시하게 폭등한 어떤 분양가를 산정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랬다가는 국민들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기존의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면 본청약 때 1층 등 어떤 저층은 사전청약보다 가격이 좀 낮았고, 5층 이상 이렇게 좀 좋은 층은 사전청약 때보다 높은 가격의 분양가가 산정됐습니다. 층마다 조금 다릅니다. 로열층 경우 한 5%?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분양가 측면에서 단순 비교를 하면 구리갈매 역세권이 아무래도 서울하고 더 가깝고 그래서인지 대략 1억 정도 더 비쌉니다. 이 부분은 토지 가격이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본청약과 또 입주 예정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남양주 진접 2지구 A6블록은 본청약 자체가 2029년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은 2032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왕숙도 입주가 빨라야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10년 가까이 남은 입주 예정 시기 때문에 또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접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렇게 문화재가 종종 발굴이 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 동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A4블록은 본청약 시기가 2025년 12월 달이고 입주 예정은 2028년입니다. 앞으로 입주까지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구리갈매는 상대적으로 주변이 이미 개발이 끝난 상황이고 지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이것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민간 분양도 통상적으로 분양하고 그러니까 청약받고 2년 6개월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정도 걸려서 그 후에 입주가 됩니다. 입주 때까지 자금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게 보험 하나 걸어놓고 민간 분양에 계속 도전하셔도 됩니다. 계략적인 평면도 살펴보겠습니다. 59제곱미터 요 중에 대표 평면을 하나 놓고 보면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거실과 주방의 창문이 서로 맞통풍이 가능해서 환기에 유리합니다. 포베이이다 보니까 침실과 모든 어떤 거실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전같이 투베이 아니면 3베이 이런 경우 일조권에서 소외되는 침실이 반드시 또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안방에 파우더룸,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주방에도 팬트리 공간이 따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민간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직접 가보시거나 아니면 평면도 같은 걸 이렇게 보신다면 아니 도대체 구조가 왜 이럴까, 여기는 이렇게뿐이 과연 못 짓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간 아파트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집을 막 꾸겨 넣는 겁니다. 오히려 민간 분양이 구조가 개판 5분 전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공분양은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좋은 구조로 이렇게 평면을 뽑기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이 밖에도 타워형 기타 다양한 구조들이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지 지금은 계략적인 것일 뿐이고 본청약 때 정확한 평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전청약의 당첨 여부, 그리고 몇 평형에 내가 할 수 있는지 지원할 것인지 이것만 확정하는 것이지 구조 자체를 지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 그리고 지역 우선 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보시고 그냥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당첨 취소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보다 점점 청약 유형이 막 늘어나고 관련 조건이 또 달라지고 계속 변하는 겁니다. 청약은.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